안녕하세요. 재테크 도전하는 엄마 JJ맘입니다. 여러분, 대출 상환이 먼저냐, 저축이 먼저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대출 상환이 먼저일까, 저축이 먼저일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재테크 전문가들의 의견을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대출 상환을 먼저 해라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이 3%이고 저축 이자율이 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단순히 이자율만 비교해 보았더라도 내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것보다 대출을 갚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의 장점은 내가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 5년 동안 1억을 상환하겠다 라고 하셔서 1년에 2천만 원을 모아야지, 갚아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소비 지출을 통제하시고 절약을 통해서 그 상환금을 마련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게 한 해, 두 해 축적이 되다 보면 그 돈 모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시고 그 소비 습관이란 지출 통제가 몸에 습득이 되니까 돈을 모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쓰는 에너지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를 조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출을 갚으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대출 상환만 올인하다 보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잃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많이들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좋은 빚과 나쁜 빚을 나눠서 나쁜 빚은 되도록 빨리 갚고 좋은 빚은 갚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나쁜 빚의 예로 들어보면 소비를 위해서 내가 사용한 금액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행을 위해서 사용했던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용했던 대출들, 카드론, 그리고 자동차 할부금 이런 소비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대출은 나쁜 빚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도록 빨리 갚으라고들 조언을 하고 계시고요. 좋은 빚 같은 경우에는 내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빚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좋은 빚으로 분류가 돼서 상환 기간에 맞게 이제 대출을 상환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빚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서 조금 더 내 자산을 증식시키는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빚이 된다고들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억을 대출했는데요. 그 대출의 이율만 살펴보게 되면 3%로 가정을 해보게 되면 1억에 대한 3%는 1년에 300만 원이라는 이자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 집값이 1,000만 원 이상이 오른다고 한다면 300만 원을 내고도 700만 원을 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많이 권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대출이어야겠고 또 여기서 집값은 상승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빠르게 증식시키신 분들은 거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불리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대출금과 저축을 관리를 했는데요. 이것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음이 좀 편해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이것은 좋은 빚이야. 레버리지를 통해서 나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마음의 편안함을 줍니다. 그런데 단점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만족하는 만큼 내가 다른 투자를 위해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절박함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내가 얼마를 모아서 꼭 저축을 해서 1년에 얼마를 만들어야 돼. 이런 뚜렷한 목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저의 예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종잣돈도 열심히 모으셔서 또 다른 투자처를 찾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의지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약간의 포지션을 변경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종잣돈을 모으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당장에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처를 지금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이 워낙 강화되기도 했고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제약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좀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강제적으로라도 저축을 하기 위해서 대출 상환하는데 좀 더 주력을 하는 한 해를 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껏 대출과 주식
투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셨나요? 이 방법도 한번 취해보고 저 방법도 취해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